안녕하세요. 꿈꾸는 드리머입니다. 자, 오늘은 저를 변화시켜준 이야기에서 7가지의 쌍기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인분께서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인데요. 살면서 7가지의 쌍기읒이 삶을 변화시켜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 쌍기읒의 첫 번째는 꼴입니다. 그리고 끈입니다. 세 번째로는 끼입니다. 네 번째로는 깡입니다. 다섯 번째는 꾀가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꾼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꼴은 모습 또는 생김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히 잘생겨야 된다, 예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보여지는 이미지를 저희가 노력을 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깔끔할 수만 있어도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주변에 좋은 분위기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괜시리 기분 좋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단지 저와 대화가 잘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같이 있는 분들이 깔끔해서 그렇습니다. 깔끔해서. 네. 이 깔끔한 부분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어서 코털. 이 굉장히 코털이 삐져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제 시선이 이 코털로 갑니다. 코털로. 그래서 좀 불쾌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코털. 또는 또 하나의 털인데요. 얼굴에 털이 유난히 한 가닥 길게 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꼴에 대해서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깔끔하게만 좀 해주시면 깔끔하게만 보여지는 모습을 깔끔하게 옷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런 실험이 있어요. 청바지에 뭐 후줄근한 남방 입고 있는 남자와 깔끔한 슈트를 입고 있는 똑같은 남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신뢰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해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는 남자에게는 백수, 범죄자,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라고 하고, 깔끔한 슈트를 입고 있는 이 똑같은 사람인데 옷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깔끔한 슈트를 입고 있는 분을 보시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호사 또는 교수,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범죄자보다는 그래도 변호사 이야기를 듣는 게 낫겠죠. 변호사 같은 이미지를 보인다. 예. 그래서 이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 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쌍기읒에 나왔던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끈입니다. 끈. 끈. 끈은 뭘까요? 끈은 인맥을 이야기합니다. 인맥. 제가 오늘 이하영 원장님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의사시고요. 네, 강남에서 피부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신데, 좀 주제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이하영 원장님께서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간을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 개의 간이 뭐냐면, 네, 쌍기읒 이야기하다 또 세 개의 간에 한데, 아무튼 인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 끈이요,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인간을 만나느냐, 이게 인맥이죠.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인간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네, 그 인간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공간에서, 네, 이게 다 끈에 연결되더라고요. 사람은 혼자서 절대 못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맹자의 어머니죠.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사를 3번 가셨죠. 그게 왜 그럴까요? 네, 환경,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인맥, 옆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냐를 굉장히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인맥을 넓혀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근데 사실 쉽지 않죠. 네. 제가 근데 추천드리는 바로는 주변에 본받을 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본받을 점. 네. 당연히 안 좋은 점도 많죠. 근데 모든 분들에게는 본받을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본받을 점을 본인 것으로 만들고 좋지 않은 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점들은 내보내면 되는 거죠. 네. 좋은 점들은, 본받을 점들은 제 것으로 만들고, 안 좋은 점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런 부분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내보내야 되죠. 밖으로. 아웃 시키고, 이거는 네.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변에만 봐도 본받을 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가까운 예로 들면 제 주변에는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런 형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형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들을 받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사실 뭐 안 좋은 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좋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변화가 있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끼입니다. 끼. 끼가 뭘까요? 끼는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이들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저는 이거를 발견하느냐, 이 재능을 알아채느냐, 또는 아직 재능이 뭔지 모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능은 예를 들면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술, 또는 머리, 또는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겠고,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들은 스포츠 스타가 되겠죠. 스포츠 스타. 네.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기술자가 되겠죠. 기술자. 지식이 좋으신 분들은 강의를 하시겠죠. 이런 재능을 빨리 알아채실수록 빨리 성공하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속력, 또는 지구력. 이것도 재능입니다, 재능. 지구력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 네, 포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시작했으면 좀 끝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에 플러스 알파로 끝도 넣을 수 있습니다. 끝. 네. 8개가 되는 거겠죠?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 나중에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금방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시는 거죠. 끝까지. 네. 그러면
놀랍게도 제가 이곳을 올라가고 싶지만 이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성공이라고 했을 때 이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반까지는 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까지의 이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삶은 어떻게든 저에게 큰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풍요. 제가 한 번 더 이하영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이하영 원장님의 말씀 중에 풍요가 나와요. 풍요는 여유, 그다음에 넉넉함, 이게 돈.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풍요로울 때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이 넉넉함이 돈이 많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하영 원장님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돈이 목표가 아니라 가진 돈 가지고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느끼면 이게 풍요로 가더라. 이 풍요로부터 사람은 행복감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하영 원장님 말씀이 너무 철학적이지만 않은 게 굉장히 와닿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이하영 원장님의 유튜브 영상이 꽤 있습니다. 네, 찾아서 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처음 본 건 아니고요. 이하영 원장님이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TV 러셀이라고 있습니다. 이 TV 러셀도 제가 꽤 즐겨보는 채널이고요. 오늘은 부티풀. 네, 그리고 TV 러셀. 이 채널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부를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보는 편인데, 네, 꽤 재밌더라고요. 느끼는 바가 많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재능을 빨리 찾으시고 이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재능을 키워보십시오. 키우는 방법은 끝까지 해봐라. 끝까지 가봐라. 그러면 재능이 키워진다. 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네. 끼는 여기까지로 정리하고요. 자, 네 번째 깡입니다. 깡. 이거는 아마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남자는 자신감이라는 말씀을, 남자는 자신감. 글씨가 굉장히 못났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자신감은 남자고 여자고 필요하다. 네. 모두에게 필요하다. 모두. 자신감은 필요하다. 이게 깡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죠? 네. 여러분들의 말씀의 힘이 이 자신감으로부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신감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또 이하영 원장님을, 오늘 제가 이하영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좀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하영 원장님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하영 원장님께서는 하루에 3가지를 꼭 하신대요. 루틴이 있다고 하셨어요. 루틴이 있는데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갠다고 하십니다. 이 이불을 개면서 성취감을, 아주 작지만 성취감을 느끼신다고 하세요. 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 작은 일도 실행했고 성공하였구나. 자, 이 성취감으로부터 자신감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을 부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하영아. 네.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불러봤는데 굉장히 오글거립니다. 네, 그렇지만 이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하영아.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나가 있다고 느끼고, 이 또 다른 내가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신답니다. 수호천사인 거죠. 네. 여러분들, 종교 있으시죠? 네.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종교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를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또는 이런 수호천사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을 만나면서 나의 하영아, 그리고 그러면서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또 한 번의 자신감을 가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는 이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10번 거울을 보시고 되내신대요. 아니, 말씀하신대요. 아이는. 여기서 아이는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근육, 네, 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근육, 이제 이 얼굴 근육이 이완과 또는 수축을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미소를 짓게
네, 여러분 김치 하든 또는 뭐 치즈 하는 느낌이죠. 네, 치즈 네,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아이는 이라고 10번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네. 이러면서 자신감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작은 성취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의 하듯이 원장님 성함을 너무 많이 말씀하네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믿음으로써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잘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거울 보고 양치하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치하면서 치약 짜면서 아이는 네, 10번 10번 말씀하시고 양치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향상에. 네. 여러분, 자신감이 다입니다. 다. 자신감 있으시면요. 뭐든지 해내실 수 있으세요. 네.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죠? 네. 5번째. 꾀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재능에도 나왔는데 꾀가 머리입니다. 머리. 지식. 네. 여러분들 꾀돌이 들어보셨나요? 꾀돌이가 네, 똘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똘똘한 사람.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똘똘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똘똘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꾀는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고요. 경험이 많으시면 됩니다. 경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해보셔야 돼요. 네. 끝까지 해보시면 다 근데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꼴, 끈, 끼, 깡, 꾀 다 다른 단어이지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꾀는 경험으로부터 지식이 쌓이고 이 경험을 하지 않고 바로 쌓는 법이 책입니다. 독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은사님이 계신데, 그 은사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은 약 26세 정도 되면 배움을 멈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뭐 석사까지 하면 뭐 2, 3년이 걸릴 수 있고 박사까지 하면 네, 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네, 30세까지 간다고 해도 네. 이 이상 30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곳도 없고 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게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책을 읽고 계십니다. 늘 항상. 주제, 모든 분야를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꾀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경험이 지식이 되는 거고, 이 경험을 배제하고 책을 통해서 이 지식을 바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 네. 그러면서 꾀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꾀를 넓히다? 꾀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꿈입니다. 꿈. 꿈이 뭘까요? 꿈? 이런 문구가 있죠.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지만, 네. 잘 때, 자면서 여러분들 꾸는 꿈 말고요.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를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꿈은 무조건 저희 채널명도 꿈꾸는 드리머잖아요. 이 꿈은 무조건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크게 저희 채널 배너도 보시면 Dream Bigger and Bigger. 저희 채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은 크게, 더 크게, 크게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꿈은 무조건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꿈이신 분들은요, 목표를 10억 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00억, 1000억 부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꿈만 이렇게 목표만 가지고 있다고 또 목표만 세우면 끝이 아니죠. 이 목표를 세분화시킵니다. 착착. 착착착착착착착. 이런 것들은 계획이 되겠죠. 이 목표로 가기 위한 계획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성공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목표에 도달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이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맞죠?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속력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력을. 네. 부자가 꿈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하고 싶으신 거, 되고 싶으신 게 있으실 텐데, 또 이하영 원장님을 인용하자면, 이하영 원장님은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꿈. 그래서 사람들은 이 꿈을 막연히 돈과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돈과. 근데 이 돈은 꿈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하지만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긴 하나 이게 꿈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돈은 넉넉함을 느끼기에만 충분하면 되지 이 돈만 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꿈을 크게 가지시고 이 꿈이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7번째죠. 다 왔습니다, 여러분. 7번째는 꾼인데요. 이 꾼이 뭐냐면요. 사기꾼이 아니고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꾼. 네. 이 분야의 꾼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 프로페셔널 하는 거죠. 프로. 네. 여러분들께서 전문가가 되시면요. 벌써 성공 궤도에 오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신뢰하거든요. 네. 이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시는 길을 가셔야 되겠죠. 어떻게? 경험과 노력으로. 네. 그러면 전문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독일어 중에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Übung macht Meister. 여러분들 독일의 장인이라고 하면 삶이 보장돼 있습니다. 보장. 예를 들어서 신발 장인, 신발 만드는 사람이죠. 네, 또는 열쇠 장인, 열쇠 만드는 사람이겠죠. 네, 한 직업에 장인이 되면요, 네, 위봉이 연습이고요, 마크트가 만드는 거고, 마이스터는 장인을 이야기합니다. 마스터. 네, 위봉 마크 마이스터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은 연습, 노력이 전문가가 된다. 이 전문가면 삶이 보장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좀 갑자기 나온 8번째 쌍기읒이긴 한데 끝입니다. 끝. 네, 저도 이제 곧 끝을 낼 건데요.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끝이 독일어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Ende gut, alles gut. 네.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네. Ende gut, alles gut. 끝맺음도 중요하고요. 끝까지 가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삶이
굉장히 편탄치만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 7가지 또는 8가지 쌍기읒을 늘 상기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꾸는 드리머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7가지 또는 8가지의 쌍기읒을 알려주신 저희 지인 형님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풍요롭게 형님 덕분에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